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신경림 선생님의 농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노래 들으시나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 나는 공부가 더 잘 된다 라고 해서 노래를 듣거나, 저도 작업을 할 때 이런 녹음 작업 말고 집필 작업 같은 경우에 실시하면서 노래를 틀어, 물론 이제 가사가 없는 일단 그 연주곡 위주로 해서 틀어 놓는데, 농무도 비슷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좀 더 신명나게 즐겁게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뭐 노동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좀 생동감 있는, 우리 앞쪽에 나왔었던 보리타작처럼 생동감 있는 그런 농민들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70, 80년대라고, 정확하게라면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7, 80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 현실은 피폐해집니다. 엉망이 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거지 같은 농촌 상황에서 농무가 신명날 수 있겠나요? 아니죠. 뭐 신명날 수도 있죠. 뭐 그럼 잘 말은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신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신명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명이 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저는 참혹하다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참혹한 농촌 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작품 한번 살펴볼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답니다. 자, 하강 이미지고 막이 내린 겁니다. 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막이 내리는 겁니다. 즉 끝이 났습니다. 즉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이 난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작품이 끝나버리니까, 작품이 끝난다가 아니라 공연이 끝나버리니까 좀 뭔가 허탈하죠. 뭔가 끝났다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물론 나쁜 게 끝이 났으면 좋은 이미지지만 좋은 게 끝이 나버렸으면 나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동나무에 뭐가 달려있는, 전등이 달려있는 무슨 무대? 가설 무대입니다. 즉 정식 무대는 아니고 임의로 설치한 무대. 자, 그러면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 이 가설 무대가 있는 텅 빈 운동장입니다. 자, 운동장도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텅 빈 운동장입니다. 텅 비어 있다.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쓸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역시나 농촌의 쇠락. 무엇이 내렸다? 막이 내렸다와 의미가 통한다. 일부 선생님께서는 여기 있는 무슨 무대, 가설 무대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논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정식 무대가 아니고 가설 무대이니까 좀 뭔가 어설프고 비어있는, 허점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도 가능하죠. 이래서 내신 대비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화자가 나는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로 지칭을 했고, 자칭이 아니라 지칭을 했고, 농민 전체의 현실로 문제 삼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자, 공간의 이동, 아까 텅 빈 운동장에서 어디로 갔냐면 학교 앞 소주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십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작품의 외적 배경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건 고달픔과 울분을 잊고자 하는, 즐거워서 마신다기보다는 슬퍼서, 괴로워서 그것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서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무엇하다?
원통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각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이게 뭐 술 먹고 나서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술 한잔 먹고 꽹과리 덩더덩덩덩덩 치면서 장거리로 나섰더니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처녀애들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젊은 아이들, 즉 어떤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다? 도시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쇠락한 현실을 드러낸 부분이라고도 학교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 혹시 임꺽정 소설 아시나요? 부정적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서림이라는 인물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영웅인데, 그러한 꺽정이처럼 직유법을 썼죠.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이런들 저런들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즉 울부짖듯 해해되듯 무엇하랴 서리적 표현으로서 자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죠. 비웃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보람이 없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당시 농촌의 현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도 안 나온답니다. 비료값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농촌 현실이 팍팍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아예 누구에게 맡겨두고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그 다음 역시나 공간적 배경, 무엇을 거쳐? 쇠전을 거쳐 어디 앞에 와 돌 때?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역시나 공간의 이동, 쇠전 거쳐서 어디? 도수장까지 왔다.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뭐가 난다? 신명이 난답니다. 무엇이 난다? 신명이 난다. 무엇이 나지 않는데? 신명이 나지 않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울분을, 엄청난 울분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서 울분을 풀어냈다라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문학 작품이라는 게 감상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감상을 한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석, 즉 비논리적,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 하더라도. 자, 이런 해석이 아니고서는 납득이 되면 비논리적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2번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도 1번 해석도 납득이 되고 2번 해석도 납득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께서는 아닙니다, 이러면 헷갈리나, 여기를 반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좀 헷갈리는 반언이었습니다. 역설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이거는 농무를 통해서 울분을 풀어내는, 실제로 농무를 추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고 1번, 4번 먼저 보시고 5번 보시고 2번, 3번 보시고. 됐나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보신다고 수고하셨고, 이 10분의 시간이 학생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 작품, 서사갈래 새 작품, 구몽, 만세전, 겨울 나들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